자, 갑시다. 시험 결과 나왔어? 점수 나왔어? 다 나왔어? 국어는 안 나왔어요. 수학 혹시 살짝 적어줄래? 난 또 말로 안 하길래 그거 아닌 줄 알았네. 그 정도면 그냥 말로 하지. 시험 어땠어? 그냥 했어요. 오픈 거 있어? 객관식에는 틀린 거 있어? 서술형도 뭐 적은 건 따로 없지. 점수 내기 이거 달성하겠는데?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고동사관 그때 쌤이 말했을 거야. 다루는 식이 좀 복잡해져. 그 복잡해지는 형태가 어떻게 돼? 차수가 높아지거나 이처럼 3차식 3창이 등장하지. 혹은 뭐야? 문자의 종류가 다양해져. 오케이? 이게 바로 뭐야?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다항식의 형태야. 알았지? 자, 쌤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중학교에서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근데 내가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해줘야 돼? X, Y, 거예요. 얘를 x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하고 y 더하기 2x라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우리가 이런 좀 더 복잡해진 다항식을 다루기 위한 첫 번째 해결책이 뭐냐? 한 문자만을 문자로 본다는 거야. 그럼 쌤이 x를 문자로 보기로 정했잖아. 그럼 y는 뭐야? 개수입니다. 그러면 y에 대한 x에 대한 1창의 개수가 y고 2잖아. y 더하기 2x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y에 대한 식으로 보면요. 그러면 이게 뭐야? y의 개수가 x고 y에 대한 상수항이 2x인 것이. 오케이? 그럼 일단 우리는 다항식의 연산을 할 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겠어? 헤엄쳐서 왔어? 아니 야 그지라면 괜찮나? 다 젖었어? 별로 안 좋았어요. 뭔데? 니 꼴을 봐. 혹시 쌤 카톡 보고 설레가지고 안 올라? 급하게 온 거야? 아니 좀 책을 안 읽어요. 어차피 오늘 복습 교재 쌤이 따로 뽑아왔어. 민준아 쌤한테 말한 점수 그대로지? 네. 필통 없어요. 이번 연휴에 꼭 해야 될 행동이 뭘까? 폭삭 소가수다를 보는 거야. 선풍기 하나 줄까? 머리 말려 안 되겠나? 화장실 가서 좀 씻고 올래? 화장실 가서 좀 정리만 하고 좀 오는 거 좀 기다릴게. 지금 사람 몰골이 아니야. 토요일은 말했지? 토요일은 시험 끝나고 하루 휴식. 그 5월 달에 수업 일수는 똑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희들은 딱히 상관없네. 월수금반 애들은 쌤 수업 하루 못 들어와가지고 민방위 군대 끌려가. 예비군 아닌 게 어디야? 자, 나 좀 기다렸다 하자. 시험 끝나고 많이 놀았나? 너 화요일도 오지 않았어? 예,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난 날 오는 거는
게임 많이 했어. 진짜? 잘했어. 뭘? 어제 친구들이랑 그 래퍼 그거 있어요. 레프트 4 데드? 아니 그거 말고 새로 나온 거 있어요. 그 막 좀비 그런 거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 레프트? 아니요 래퍼 레포? 아세요? 몰라. 네 나중에 해보세요. 뭐 레포? 네 REPO 뭐 하는 거야? 게임인데 이제 괴물들이 돌아다니거든요 맵마다. 근데 피해가지고 이제 비싼 물건들을 옮겨와야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좀 이상한데 괴물들이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이제 나라 세상 망한 건데 비싼 물건, 아 값어치 있는 물건, 생존 물품, 뭐 다이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 네 세상이 망했는데 다이아? 몰라요. 전 하긴 뭐 그거까지 뭐 우리가 뭘 알았어 뭐해. 민준아 이거 알아? 레포? 아그 게임 아니에요? 갓겜 안 해봤어? 들어봤어. 아 우리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빨리 해봐. 네. 해봐. 공포게임 잘해? 아니요. 지금 잘 못해? 안 안 해봤어. 어? 안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럴 수 있지. 자, 복습하자. 자, 일단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할게. 문자가 이제 여러 개 참여하고 한 문자에 대한 식이면 뭐 따질 거 없어. 중요한 건 뭐다? 어떤 문자를 주인공으로 삼냐 이거고, 그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알았니? 오름차순은 요구하면 하시고, 오름차순은 우리가 그 직전에 했던 복소수, 허수, i 다룰 때 i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리했었지. i에 대한 상수항들, 즉 실수부와 허수부를 이렇게 쌤이 돗자리 깐다라는 표현 많이 썼던 거 기억나나? 맞지? 일단 항상 있잖아. 너희들은 그 식을 보잖아. 그러면 일단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이고 그 문자에 대한 몇 차식인가를 봐야 돼. 그러면 그 문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 3차식이야.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자에 대해서 4종류의 항을 따져야 된대. 왜?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쵸? 이게 바로 뭐다? 당식의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야. 뭐 나머지는 이미 동료끼리 더하고 뺄 수 있다라는 것들과 교환 및 결합 법칙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당식의 곱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쌤이 뭐 항상 하는 말이 있지. 전개는 선택이다. 맞지? 선택이자 경우의 수다 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 너희들한테 x 더하기 1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식을 막 던져줘. 맞지? 그럼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뭐냐면 x에 대한 몇 차식이 나와? 3차식이 나오겠지. 맞지? 항상 말할게. 곱셈 공식 전개로 인해서는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바로 정해져야 돼. 전개를 통한 식계산은. 그러면 나머지 2차항과 1차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개수정리. 전개는 선택이다. 2차항을 만들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 이 두 쌍의 선택지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3. 그 다음에 1차항에 대한 선택지는 요 위에 두 줄, 즉 10x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요 과정에서 1, 2x 대신에 a, bx 이딴 이상한 다른 문자가 들어가더라도 말했지? x를 제외한 다른 문자는 뭘로 본다? 미정계수라고 보고 그냥 숫자 다루듯이 합니다. 알았지? 자, 곱셈 공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곱셈 공식 1번부터 4번, 4번까지는 그냥 중학교 3학년 내용이지. 근데 중학교 3학년도 쌤이 곱셈 공식 그냥 적힌 그대로 외우지 말랬지. 적힌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는 곱셈 공식 변형 말고는 없다고 했어, 쌤이. 알았지? 그럼 곱셈 공식은 뭘 외워야 돼? 그들의 형태를 외워야 돼, 형태를. 얘 같은 경우는 완전 제곱이잖아. 앞에 제곱, 둘의 제곱, 둘의 곱의 2배라는 이런 다 문장으로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A 자리에 B 자리에 마이너스 뭐가 들어가든 개수가 복잡해지든 미정계수가 들어가든 말든 똑같은 원리란 거야. 너희들이 만약에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과 2x-3y의 완전제곱이 다르게 보인다. 그러면 공부 잘못한 겁니다. 알았니?
항 두 개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다라고 똑같은 형태로 받아들이고, 그럼 앞에 제곱, 둘의 곱에 2배, 뒤에 제곱 이렇게 빡 나와야 된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 얘들아 우리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했을까? 그거는 그 책에서 가르치는 거고, 쌤이 말하잖아. 쌤이 혈례수는 합과 차와 곱이 간단하지. 합하면 같은 게 2배, 빼면 다른 게 2배,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 같은 거 제곱 빼기 다른 거 제곱. 그리고 이런 합차에서 뭐야, 혈례 관계에서 항상 떼어낼 수 없는 게 뭐야, 곱셈공식 변형이지. 곱셈공식 변형은 쌤이 뭐라고 했어? 합과 곱을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다라는 게 곱셈공식의 변형의 핵심이었지. 뭐 진짜 모든 건 아니고 A 더하기 B와 AB를 알면 AN승 더하기 BN승에 관한 모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전개는 선택이다라는 느낌으로 가면 돼. 당연히 최고차항과 상수항은 x제곱 AB 그냥 먹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선택을 하려면 AX, BX여야 되겠지. 맞지? 얘도 뭐야? ACX제곱 BD를 먹고 들어가고 ADX, BCX를 그 후에 개수정리 선택을 통해서 뽑아낸다는 거야. 알았니? 앞 시간에 뭐 있어? 모의고사 풀어야 돼. 모의고사? 왜냐면 지쳐 보여서. 빡셌어? 근데 모의고사? 네, 3월. 100분짜리 시험인데? 예, 바로 풀었죠. 이어서 풀게 해줄까? 그냥 이거 한 게 낫지? 오늘 좀 널널하게 합시다. 너무 빡빡해 하지 말고 쉬는 시간도 좀 더 줄게. 자, 봐봐. 그 다음에 5번 6번 얘는 뭐야? 전개는 선택이야. 자, 얘는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선택을 2번 하는 거지. 그럼 같은 걸 선택할 수 있지.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그래서 태어난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AB를 선택하잖아, BA를 선택하잖아. 다른 과정이지만 같은 결론이 나타나지. 그래서 쌤이 뭐라고 했어? 다른 걸 선택하면 그냥 2배 하라. 괜히 BA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둘의 곱에 2배, 둘의 곱에 2배, 둘의 곱에 2배 쌤이 자주 말했지? 맞지? 물론 얘도 곱셈공식 변형, 직육면체 그 자체였던 거 기억나나? 얘가 직육면체 모든 모서리 길이 합,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그 다음에 저 건널비. 이거 안 떠오르는 사람 괜찮아. 지금 말하면 돼. 다 떠올라? 뭔 말인지 알겠어? 쌤이 말하는 거? 맞지? 다시 한 번 말할게. 이거 모른다고 부끄러운 거 전혀 아닙니다. 진짜로 제발. 알았지? 충분히 까먹을 수 있어. 그만큼 시험 대비 열심히 한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정의 선택이지. A 3번, B 3번, A 3승, B 3승이지. 근데 내가 A, B를 선택할 수 있고 A, B, A 맞지? 그 다음에 B, A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 다른 과정이지만 똑같은 결론이지. 근데 그 과정이 3번 있지. 그래서 A 2번, B 1번은 3배. 똑같은 원리로 B 2번, A 1번도 3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얘가 곱셈공식 변형의 핵심이었지. 왜? 합과 곱으로만 A 더하기 B의 A 3승 더하기 B 3승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쌤이 뭐야? 7번은 외우라고 했지? 7번은 외우라고 했지? 7번은 너희들한테 만약에 2개짜리랑 3개짜리를 곱해. 그럼 얘 기준으로 제곱, 곱의 반대라는 말은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야. 그러면 뭐 하라고 했어? 세제곱 하라고 했지? 맞지? 근데 얘는 더 중요한 게 인수분해에서 더 중요했지? 거꾸로 가는 거. 맞지? 만약에 너희들한테 항 2개짜리의 인수분해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합차. 맞지? 그 다음에 뭐야, 얘가 만약에 누군가의 세제곱항이잖아. 제곱에서 되는 애를 제곱근이라고 하지. 그러면 세제곱에서 A가 되는 애를 A 3승의 세제곱근이라고 해. 알았니? 그러면 그 세제곱근을 적고 그 다음에 제곱의 곱의 반대 제곱을 적으면 돼. 세제곱의 장점이 뭔지 아나? 그런 애가 장점이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부호가 확실해. 왜냐면 홀수 차수는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야. 근데 만약에 어떤 놈이 A 제곱이 9야. 그럼 얘 출처가 3인지 마이너스 3인지 몰라. 근데 A 3승이 마이너스 27이래. 그럼 얘는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 부호를 통해서 갈라질 일이 없어. 세제곱근은. 알았니?
그 다음에 8번은 뭐야? 정계는 선택이다지. 얘들아 몇 차씩 나와? 3차씩 나오지. 그럼 당연히 최고차랑 x 3승 상수항 먹고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나오려면 x에 대한 이차항이 나오려면 x를 2번 선택해야 되지. 근데 반드시 그 남은 선택지는 c, a, b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이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을 만들려면 x를 한번 선택하고 남은 선택지 2개를 상수항을 묶음 단위로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AB, AC, BC, X가 나오는 거야. 알았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1, 2, 3 공식이라고 쌤 했지. 맞지? 얘는 그냥 외우라고 했지. 돼지 공식. 1, 2, 3 공식은 2개가 있는데 얘는 그냥 뭐야? 돼지 공식입니다. 어떤 거냐? 1차식, 2차식, 3차식.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잘 안 나오지만 나왔을 때 그 정체를 알고 있으면 얘가 확 변수적으로 들어와서 풀 사람만 풀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얘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일단 3개의 항에 대한 편례수여야 돼. 근데 그냥 또 막 하면 안 돼. A에 대한 편례수가 걸려 있잖아. 맞지? 편례에 걸려있는 녀석의 제곱이 남은 2항의 곱과 같아야 돼. 반드시.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라고 하잖아? 이거 3x에 대해서 편례수지. 맞지? 근데 3x 제곱하면 이거 두레곱 나오나? 맞지? 9x제곱 9x제곱 그러면 얘 제곱 x 4승 9x 2승 더하기 81을 적으면 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있잖아.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너희들한테 던져진 식이 3개의 항인데 걔가 만약에 전부 다 누군가의 제곱식들이야. 봐봐 이거 a제곱의 제곱, ab의 제곱, ab제곱의 b제곱에 대한 제곱이잖아.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한 편례식의 곱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았니? 이분 쉬었다가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와, 쌤도 이번 주 진짜 정신없었다. 월수에 고등부 집보하는데 막 고등부 내일 시험 쳐야 될 학생들이 막 11명, 막 12명 이래. 근데 학교 다 달라. 나 진짜 뒤진 줄 알았어. 점수는 괜찮게 나왔는데. 물 한 잔만 하고 올게. 자, 다시 가보자. 자, 곱셈공식 변형이지. 맞지? 얘들아, 곱셈공식 변형은 핵심이 뭐라고 했어? 합과 곱을 알면 거듭제곱의 결과를 알 수 있다. 맞지? 너희들이 a 더하기 b와 ab를 알잖아?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 3승 더하기 3승까지는 알 수 있다. 이게 3번이야. 알았죠? 그럼 4번, 5번, 6번은 뭐예요? 라고 할 수 있는데 4번은 직육면체.
오케이? 그 다음에 5번도 뭐야? 5번은 그냥 뭐야? 얘는 진짜 본체가 뭐냐면 이거 던져주고 이거 계산하라고 안 해. 요 사이에 얘를 몇 개가 보이나? 맞지? 얘가 본체입니다. 4번이 본체입니다. 알겠어? 4번을 통해 3승 더하기 3승 혹은 그 직육면체 부피까지 알 수 있다. 5번은 절대로 단독으로 안 나옵니다. 5번은 누굴 껴서 항상 나와? 4번. 알았죠? 명심해야 돼. 우리들은 있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앞으로 A제곱, B제곱, C제곱은 무조건 그들을 묶음 단위로 봐야 돼. AB, BC, AC는 무조건 뭐야? 묶음 단위로 봐줘야 돼. 얘들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 예를 들어 A제곱과 AB와 B제곱을 가져온다. 택도 없습니다. 알았니?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는 5번에 있는 이 식 아이가 이 식. 자, 잘 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자, 봐봐. 이 식을 쌤이 2배를 할게. 2배를 하면 멋대로 2배를 했으니까 2분의 1은 앞에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ac가 일단은 뭐야? 형태가 되겠지? a제곱 한 번, b제곱 한 번, 마이너스 2ab를 가져오면 이건 만들어지지. 맞지? 그럼 한 번 가져왔고 한 번 썼고 얘는 다 썼어. 그 다음에 a 남은 거 한 번, c제곱 한 번, ac 가져오면 뭐야? 이번에는 얘가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b제곱 한 번, c제곱 한 번, 마이너스 2bc 가져오면 얘가 만들어져서 주어진 식이 성립함을 보여준다 이거야. 알았니? 얘들아 이건 어떤 게 중요한지 아나? 만약에 너희들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자 갑자기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가 있는데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이 3A, B, C래. 이 말은 이 삼각형의 어떤 삼각형이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얘는 무슨 삼각형이어야 될까? 정삼각형. 자, 봐봐. 이 둘이 같다라는 말은 여기 껴있는 이 식이 0이란 거지. 얘가 0이란 거지. 얘. 맞지?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에 대해서는 얘는 0이 될 수 없지. 맞잖아. 세 변의 길이라고 하면 A, B, C가 전부 다 양수란 거 아니야. 얘는 0이 될 수 없어. 그 말은 요 녀석이 0이란 거지.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돼? 아래 6번의 식으로 표현되지 않나? 맞지? 6번의 식을 자세히 보면 완전제곱식 3개가 더해졌지. 완전제곱식 3개는 다 전부 다 0 이상이지. 0 이상이 보장된 식의 합이 0이다? 전부 다 0이란 뜻이야. A는 B, B는 C, A는 C. A, B, C가 모두 같다라는 거야. 알았니? 곱셈 공식 변형에서 진짜 계산을 위해서 띡해봐야 4번까지고 얘는 삼각형의 모양 예측하기 위해서 대부분 쓰입니다. 알았니? 자,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자, 다항식의 나눗셈 기억나지? 우리 있잖아.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항식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난리 쳤어.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뭔 안 했어? 나누긴 안 했지. 맞지? 근데 중3 때 다항식의 나눗셈을 진짜 안 했을까? 자, 힌트를 줄게. 그렇지. 인수분해. 우리 초등학교 때 나눗셈 처음 배울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것만 하지. 처음부터 반올림 막 나머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뭐 이렇게 안 하잖아. 초등학교 2학년들 대상으로. 맞지? 우리는 중학교 때 했던 인수분해는 나누어 떨어지는 다항식의 나눗셈이었던 거야. 잘 생각해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는 x 더하기 1, x 더하기 2잖아. 뭐야? 나머지가 0이잖아. 나누어 떨어지는 다항식의 나눗셈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뭐야? 가차없이 나머지가 많이 존재합니다. 맞지? 다항식을 나누는 직접적인 방법은 뭐라고 했어? 대장전이라고 했지. 최고창만 보는 거야. x를 x 3승으로 만들려면 x제곱을 곱해야 되겠지. 그럼 x제곱이 곱해진 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올라갈 거고, 그럼 위의 식에서 밑에 식 빼고 또다시 2x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서 x라는 식에 2x를 곱해서 가고
근데 언제까지 해? 더 이상 못 나눠. 우리 다 실제 나눌 때 언제까지 했어?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낮은 수가 나올 때 멈췄잖아. 다항식에 나눌 때면 언제 멈추냐면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차수보다 낮을 때 멈춥니다. 알았니? 다항식에 나눌 때면서는 뭐야? 얘들의 식의 값이 크다가 아니라 차수가 큰 녀석을 차수가 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으로 나눠. 알았니?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눌 수 있어.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뭐야? 다항식에 나눌 셈을 하는데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조립제법이라고 했지. 혹시 조립제법 방법 기억 안 나시는 분 있니? 근데 조립제법 같은 경우에는 약점이 있어. 약점 두 가지. 조립제법의 약점 두 가지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니? x의 개수가 1이 아니면 다시 나눠야 돼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어려운 걸 맞췄어. 1차. 1차식이어야 되지. 맞지?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야? x의 개수의 값이 1이 아닌 1차식이면 조립제법을 쓰되 그 몫을 다시 나눠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 그 예시를 쌤이 보여줄게요. 뭐 나중에 너희들 쌤이랑 할 때 고등부 개념 필기 개념한 거 교과서에 없는 필기들 막 이런 것들 주거든. 자, 예를 들어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2x-1로 나누잖아. 그럼 뭐야? 우리는 근으로 하잖아. 1차식에 근 2분의 1로 하지.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오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오지. 근데 내가 구한 식은 2분의 1을 근으로 갖는 1차 x 개수가 1차식 얘를 구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2x 더 마이너스 1의 근도 2분의 1이지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근도 2분의 1이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나누는 식이 2배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몫은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연조립제법이라고 있는데 쌤이 그때 아마 용어는 안 알려줄 건데 연조립제법 이름만 들어보면 어떤 녀석일까? 얘들아 이거 보면 좀 뭔가 익숙한 형태 아이가? 밑에 줄 이거 본 적 있어? 봐봐 이거 좌변 x 보기 힘들면 이렇게 이거 x에 대한 3차식이지. 근데 우변은 x 더하기 1에 대한 3차식 아니야? 이처럼 x에 대한 다항식을 x 더하기 a에 대한 다항식으로 바꿀 때 쓰는 방법을 연조립제법, 연속된 조립제법. 쌤이 이렇게 표현하지. 죽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인수분해를 하라. 나눠 떨어지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게 개털이 될 때까지 조립제법을 하라 라고 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 얘를 1, 1, 1, 4를 마이너스로 조립제법을 한 번 해. 오케이. 한 번 더 해. 오케이. 한 번 더 해.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얘 순서대로 3창, 2창, 1창, 상수항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았니? 그 원리는 내가 뭐라고 했어? 요 3은 나는 이 식을 x 더하기 1로 묶는 과정을 3번 한 거야. 한 번도 안 묶였지. 그래서 얘는 진짜 x 더하기 1에 대한 상수항인 거야. 근데 요 c는 한 번은 묶였잖아. 한 번은 묶였잖아. 두 번째 튕긴 거잖아. 그래서 1창의 개수가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b는 세 번째 튕겼지. 그 말은 2창의 개수라는 거야. a는 세 번 다 묶였기 때문에 3창의 개수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연조립제법입니다. 자, 다 풀면 좀 그렇고
쌤이랑 실력은 문제만 4개 풀고 이번 시간에 마무리합시다. 알았지? 107번 한번 풀어볼래? 한번 도전해보고 못 풀어도 좋아. 한번 생각 좀 해봐. 시간 좀 줄게. 이제 에어컨 좀 더 다시. 어우 춥다. 됐어? 헬스를 2번 한번 해볼래? 다 풀었습니다. 어. 107번 다시 넣을래? 이런 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차이 나는 X를 아웃으로 선택해야 되지. 그럼 남은 선택지는 숫자가 선택돼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선택 1, 2, 3, 4, 5, 6, 7, 8, 50 될 거 아니야? 걔들 다 안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맞지? 아, 밑에 가고 있어? 이제라 쉬는 시간에 성희쌤 뭐 모의고사 풀었으니까 뭐 딱히 할 건 없겠다. 와, 비 와서 하루심 이건 뭐냐 이거? (107번은) 뭐 전개는 선택이니까 뭐 다들 2번 나오셨죠? 맞지? 소민아 1부터 10까지 다 하는 거잖아. 맞지? 1부터 10까지 다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양 끝에 있는 애들
한 묶음이 11인데 그게 5묶음 있죠. 오케이. 그래서 55. 108번 해봅시다. 108번. (108번은) 다음 시간에 바로 풀이 시작할게. 아마 곧 이번 시간 1, 2분 있으면 종칠 거니까 남은 시간 동안 푸셔도 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풀이 들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풀이하고 항등식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복소수 잠깐 복습하고 진도 나갈 거야. 알았지? 아 근데 장산중이 이거 수학여행이 골 때리네. 걔들 뭐 보충해야지. 아 맞다 이거 50분에 맞히지. 맞힌 시간 착각했다. 풀이할게. 이것이 50분에 맞히지 이번 시간. 자 108번 한번 볼게. 혹시 시간 더 필요하니? 답은 쌤도 몰라. 쌤도 계산해야 돼. 자 봐봐. 자 일단 얘들아 당연히 뭐부터 계산해야 돼? xy를 계산해야 돼. xy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x 더하기 y 제곱에서 x제곱 더하기 y 제곱을 뭐야 빼면 2xy지. 그럼 제곱해서 빼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2xy가 마이너스니까 x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지? 자 근데 쌤이 딱 말할게. 자 지금 x 7승 더하기 y 7승 이거 이딴 거 곱셈 공식에 있어? 없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단은 바로 알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쟤를 만들어야 돼. 당연히 합과 차의 범위에 내에서, 합과 곱의 범위 내에서. 자, 일단 뭐야? 얘가 홀수승이잖아. 맞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x 3승 더하기 y 3승을 만듭시다. 얘는 뭐야? x 더하기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더하기 y지. 바로 적용합시다.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이네. 그러면 1 더하기 2분의 3 2분의 5가 되지. x 3승 더하기 y 3승 맞지? 얘들아 명심해. x 7승 더하기 y 7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최대한 뭐야? 차수가 각각 낮은 녀석을 통해서 만들어야 돼. 예를 들어 x 6승 더하기 y 6승과 x 더하기 y를 곱하는 게 아니라 맞지?
일단 x 7승 더하기 y 7승을 만들긴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갖다 쓰는 재료의 차수는 최대한 낮게 해야 돼. 막 6승짜리 5승, 5승짜리 2승짜리 더하는 게 아니라 3승짜리랑 4승짜리를 더해서 7승짜리 7승을 만들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3승 더하기 3승 일단 알아냈지? 그럼 뭐 알아내야 되겠어? 4승 더하기 4승을 알아내야 되겠지? 4승 더하기 4승을 알아내는 게 뭐야? 다음 내용이야. x 4승 더하기 y 4승은 어떻게 나오겠냐?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제곱을 해. 맞지? 근데 둘의 곱해가 더 튀어나올 거 아니야? 둘의 곱해도 왜 뭐야? 2x제곱 y제곱을 빼면 돼. 알겠어? 계산해볼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지.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네. 마이너스 2에다가 x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x제곱 y제곱은 4분의 1이겠지. 그러면 4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얘는 뭐가 돼? 2분의 7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그 다음 애들은 당연한 의문이 뭐겠어? 아니 봐라, 내가 오케이 좀 만들었어. 얘들을 곱해. 근데 지금 뭐가 더 튀어나와? 더 튀어나온 게 있잖아. 맞지? 반대로 말하면 더 튀어나온 애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그러면 이 식 넘어가면 x 7승 더하기 y 7승은 x 3승 더하기 y 3승 x 4승 더하기 y 4승에 x 3승 y 3승으로 묶은 x 더하기 y를 빼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아는 걸로만 이루어졌지. 맞지? 7승 더하기 7승까지 가는 거는 많이 못 봤지만 5승 더하기 5승, 4승 더하기 4승을 물어보는 거는 학교 출제율 제법 높습니다. 알았니? 7승 더하기 7승도 뭐야? 물론 나오지. 그럼 이거 고한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 2분의 7이지? 이거 2분의 5고 제 2분의 7이고 그 다음에 x 3승 y 3승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플러스 8분의 1 x 더하기 y는 1이니까 그냥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4분의 35 더하기 8분의 1 8분의 71이라는 그지 같은 답이 나타나는 거야. 이게 답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오케이? 비 오나? 아직도? 아까 전 시간에 중학교 1학년 수업하는데 전 시간에
자, 밑에 2개 하고 한 명씩과 나머지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109번 볼까? 얘들아, x가 무리수 또는 허수로 정의됐어. 그럼 뭐 하나가 튀어나온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물론 까먹을 수 있어. 기억 안 날 수 있어. x가 지금 무리수 또는 허수로 정의가 돼. 그럼 뭐가 튀어나올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딴 x 값이 근의 공식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허수가 등장해. 걔도 근의 공식에서 튀어나온 거겠지.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썼다는 건 2차 방정식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끄집어내는 거야. 어떻게 찾아내? 간단합니다. 일단 루트 또는 허수만 혼자 둬. 그러면 2x-1은 마이너스 루트 2. 일단 요래 되지? 이 상태 뭐해? 제곱.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인데 마이너스 2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얘를 근의 공식을 써버리면 제가 나옵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 내용. 2차 방정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식의 값을 물어봐. 뭐 해줘야 돼? 2차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식의 값을 물어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힌트, 얘가 0이야.
0은 누구랑 곱해도 그 녀석과 함께 소멸해. 뭐 해준다? 나눠준다. 자, 봐봐. 쌤 하는 거 잘 봐라. 일단은 쌤 하는 거 일단 보면 왜 나눴는지 납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식의 값을 가진 식을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의 2차식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거 처음 몫은 뭐야? 2x제곱으로 걸리겠지. 맞지? 왜냐면 4x제곱을 8x4승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천천히 분배하면 8x4승 마이너스 8x3승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겠지. 빼면 자 주의해야 될 거는 뭐야? 밑에 있는 8x 마이너스 8x3승과 마이너스 6x제곱은 차수가 달라. 그래서 8x3승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 다음 몫은 2x로 걸리겠지. 맞죠? 2x. 그러면 8x3승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x. 빼버리면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번엔 1로 걸리겠지. 자, 그러면 잘 봐. 여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식은 4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에 2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더하기 6으로 표시되지. 이 식이. 맞지? 근데 쌤이 지금 이 빨간 줄을 7. 요 식의 값이 0이지. 맞잖아? 그럼 얘가 통째로 날아가서 얘 식의 값은 답이 6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설령 나머지가 1차식이 나오면 어떡해요? 야, 1차식으로 나오면 야, x값이 깔끔하게 정리 안 됐을 때 있잖아. 식대입하는 거는 2차, 3차, 4차 항에 대한 식대입이 문제지. 만약에 얘가 나누는데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 나왔어. x에 저거 집어넣어. 1차항 계산하는데 뭘 망설이고 있어. 맞지? 근데 쟤는 다행스럽게도 뭐가 나와? 상수항이 나왔네. 그냥 그대로 답인 거야. 이해됐어? 좋습니다. 그래. 민준아, 너 우산 없는 거야? 맞다. 아까 중학교 1학년 수업 하는데 애들이 비 오니 갑자기 비가 오는지 궁금해하더라고. 내가 창문을 쓱 봤어. 밖에 어떤 사람이 주머니 손 꽂고 이렇게 지나가. 그냥 우산 안 쓰고. 야, 비 안 온다 알고 손 내밀었어. 1초 만에 손 다 젖었어. 미친놈이야. 비가 개 많이 오는데 모자 쓰고 주머니 손 꽂고 그냥 걸어가. 상남자가 아니라 미친놈이죠. 물론 비가 안 와서 비가 우산이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 포기한 걸 수도 있겠다. 어차피 다 젖었는데. 얘는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다? 3이죠? 얘들아, 그러면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뭐 해줘야 되겠어? 두 번째 식에 집어넣어야 되겠지. 맞지? 그럼 얘들아, 식이 9는 2AB, BC, AC 더하기 3이다 라는 결론이 안 나타나나? 맞지? 그럼 얘들아, AB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뭐 몇이란 뜻일까요? 3이란 거지. 근데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알고 AB, BC, AC 아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알아내야 안 되겠어? 맞잖아. 얘들은 형제야, 형제. 셋 중에 둘 나타나잖아. 남은 하나 무조건 끄집어내야 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 뭐야? AB, BC, AC를 2배를 빼면 되지. 그럼 9 빼기 6이니까 얘도 뭐가 돼? 3이 돼. 근데 식에서 정말 이상한 걸 물어봐. 와, 심한 골 때려. 얘들아, A제곱과 B제곱과 C제곱은 뭉쳐 있어야 되지. AB와 BC와 AC도 뭉쳐 있어야 되지. A 더하기 B 더하기 C도 셋이 뭉쳐 있어야 되지.
근데 식이 개판이야. 물어보는 식이 완전 제곱식도 안 되고 인수분해도 안 되고 전개해봤자 더 개 같아져. 맞지? 그 말은 얘는 있잖아,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야. 얘들아 잘 봐라. 자, 이거는 특이 형상이야. 이거는 알면 도움 많이 돼. 이거 모르면 이거 절대 못 풀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같잖아? 그러면 a와 b와 c는 모두 같아. 그게 왜 그렇냐면, 봐봐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과 ab 더하기 bc 더하기 ac가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가 0이란 말 아니야? 맞지? 근데 이거지. 맞지? 맞지? 그 말은 얘는 A는 B는 C다라는 걸 직결되는 거야. 이해됐어? 모르면 못 푸는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쌤 고등학교에서 이런 노하우 중에 쌤 모르는 거 없어. 다 던져줄 거야. 알았지? 제가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A, B, C가 같으니까 이거 보고 그냥 A는 B는 C 다 1이겠지. 계산한 거 1도 아니지. 그럼 물어보는 거 시계값 뭐가 돼?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2 빼기 1 빼기 1 더하기 2 뭐야? 2는 4 끝이죠? 답 4야 4. 이해됐니? 그래. 그래. 집에 갈까? 안 되죠. 자, 우리 다음 문제 가보자. 다음 내용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야. 인수분해까지 가야 될 수는 않아. 일단 가보자. 얘들아, 항등식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지. 맞죠? 얘들아, 이런 걸 뭐라고 해? 이거 등호라고 하지.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에는 몇 종류가 있을까요? 두 종류. 말해볼래? 등식. 에? 부등식은 부등호가 들어간 식인데? 그래요. 뭔 까비여. 미쳤나봐. 등호가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해. 등식에는 세 종류가 있어. 방정식, 항등식, 틀린 등식. 얘는 딱히 이름이 없어. 거짓인 등식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거야. 개소리. 오케이? 자, 그 중에서 항등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했던 다항식의 덧셈, 남셈, 곱셈, 뺄셈 전부 다 뭐야? 항등식이지. 좌변과 우변이 좌변을 계산을 다 하면 우변은 똑같아지잖아. 좌변을 전개하거나 인수분해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어쨌건 연산과정을 양쪽을 다 거치면 그냥 똑같아지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방정식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험 대비 들어가기 전에서도 복소수까지 했잖아. 그때까지도 뭐다? 방정식은 없습니다. 전부 다 항등식입니다. 알았니? 항등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야? 어떤 문자에 대해서도 성립하는데 그에 대한 표현 방법이 4개가 있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바로 가장 대중적인 표현 방법이지.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쌤이 어떤 과제를 출제해야 돼. 쌤이 만약에 어떤 미션을 받아가지고 미션이 물건 10개를 완벽하게 만들라 했어. 맞지? 실제로 너희들 공장 같은 데 보면 검수라는 걸 하거든? 완제품 있잖아? 그럼 있잖아, 그 물건을 사는 회사 쪽에서 완전 랜덤하게 몇 개를 집어가. 그리고 검사를 해. 맞지? 거기서 이상이 생기면 고잡하시는 거야. 맞지? 말 그대로 임의의 제품을 들고 가서 검사를 하는 거지. 맞지? 그럼 이제 내가 안심하고 보부를 하려면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미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말은 뭐야? 모든 x가 완벽하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물론 물건 검수는 뭐 오류나 하자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상적인 수학적 관계에서 말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x의 값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라는 말이 전부 다 뭐다? x에 대한 항등식이란 거야. 알았니? 얘들아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을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데 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같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이미 전에서 했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미정계수가 들어가. 맞지? 자, 항등식을 푸는 방법. 항등식은 있잖아. 미정계수를 알아내는 게 뭐라? 항등식을 푼다라는 거야. 항등식은 푼다라는 개념이 없어. 방정식을 푼다라는 개념이 해를 구하는 거잖아. 항등식을 푼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미정계수가 있는 항등식에서 그 미정계수를 알아내는 거야. x값은 안 알아내나요? 야, x가 어떤 값이어도 성립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어? 맞지? 항등식을 푼다는 건 뭐다? 미정계수를 알아낸다. 그럼 미정계수가 없는 항등식은 못 풀어요. 네, 못 풉니다. 이미 다 풀렸는데. 미정계수가 없는 항등식을 푼다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산한다라고 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 알았니? 응.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몇 가지?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니? 얘들아, 계수 비교법 뭔지 기억나나? 만약에 좌변에 있는 식이 x에 대한 4차식이고 우변도 x에 대한 4차식이야. 근데 좌변에 대한 x 3승의 계수가 7이야. 그럼 우변에 대한 x 3승의 계수가 a 빼기 7이야. a 빼기야. a 빼기 b야. a 빼기 b가 결국 7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계수 간의 등식을 가져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 계수 비교법이라고 해. 알았니? 근데 있잖아, 수치 대입법은 언제 하냐면, 자, 잠시만요. 이건 수치 대입법은 뭐 좀 쉬운 예시라서 안 들어갔네. 자, 예를 들어 x 3승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이 ax-1의 3승 더하기 2x 더하기 1 x-1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1에 되어 있어. 맞지? 얘들아, 얘는 이미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세상이 정해놨어. 맞지? 그럼 당연히 x에 대한 내림차순이 돼 있어야 되겠지. 근데 우변 꼬라지를 보면 누구에 대해서 내림차순이 돼 있어? a와 b와 c가 주인공인 것 마냥 행세하고 있잖아. 맞지? 그럴 때 뭐 한다? a와 b와 c를 없앨 수 있는 x를 대입한다 라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라고. x에 1 대입하면 c는 바로 튀어나오겠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야? a와 c에 대한 식이 튀어나올 거고. 그러면 c를 알아냈으니까 a를 알아낼 수 있겠지. 이게 바로 뭐다? 수치 대입법이야. 근데 항상 말할게요. 수치 대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도 항상 계수 비교법도 같이 해야 돼.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이거 1x 3승이지. 우변에 3차식 얘밖에 없잖아. a 1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1 대입해서 c도 뭐야? 3이라고 구할 수, 4라고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b는 어떻게 구할까? 2차항의 계수 보면 돼. 이거 한 번 하면 얘 2차항의 계수 마이너스 3이지. 여기 2차항의 계수 b지.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2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뭐다? 닫아두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두되, 근데 다른 문자가 주인공인 척 하고 있다면 수치 대입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쌤이 또 질문 하나 해볼게요. fx라는 식이 있어. 자, 쌤이 일단 이렇게 할게. 얘를 전개했을 때 모든 계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 대가리가 뜨끈뜨끈해져. 전개는 선택이다. 9번, 얘 9번, 얘 9번, 얘 1번 8번, 맞지? 의 8배.
그 다음에 의 9배, 그 다음에 2번 7번, 그거는 또 2배가 아니거든. 또 엄청나게 배수를 전개하는 거 아니겠지.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지. 얘들아 기억나나? x를 집어넣으면 잘 봐. 만약에 얘를 전개하면 있잖아. 쌤이 이렇게 표현할게. a 9 x 9승 a 8 x 8승 땡땡땡 a 1 x 더하기 a 0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a 0부터 a 9까지 물어보는 거 아니야? x 1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다시 한번 말할게요. 모든 개수와 상수항의 합은 F1이야. 그럼 모든 개수의 합은 뭘까요? 상수항을 빼면 되잖아. 상수항은 F0야. 오케이? 왜? A0만 물어보는 거니까 X0 집어넣으면 A0 남고 다 사라지지. 맞지? 이거를 응용한 문제들이 있었죠. 너희들 막 이런 거 물어봤던 문제 기억나나? 맞지? x에 1, -1 대입해가지고 저는 진행했었지? 서로 더하고 빼고 2로 나눠주고. 맞지? 뭐 이런 문제들도 있다. 자,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나머지 정리가 뭔지 기억나나?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뭐냐면 말 그대로 나머지만 알아내겠다 그거 아닌가요? 아니야.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맞지?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알파다. 이게 나머지 정리야. 알았니?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게요. 잘 봐. 만약에 너희들 있잖아. fx를 x-알파로 나누면 몫은 qx로 걸리겠지. 나머지는 당연히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무조건 상수항이겠지. 만약에 너희한테 이걸 알고 싶어. 얘들아 당연히 이거 항등식이지 x에 대해서. 근데 x에 대해서 항등식인데 qx가 주인공인 것 마냥 행사하고 있지. 수치를 대입해야 되지 않겠나? 알파를. 그러면 f알파는 r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야. 근데 그 나머지가 0이 나오면 그런 걸 뭐라고 해?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알았니? 자, 그럼 이제 다항식의 나머지 정리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식이 있었지.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틀리면 폭행 이런 살려줬는데 다행히도 제가 담당하는 학생은 다 맞춰왔습니다. 관련된 문제. 역시나 졸라게 나왔었고. 잘 봐. 자, 쌤이 문제의식 한번 볼게.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x 더하기 1이고요.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에요. 맞지? 그럼 이런 상황 아니야?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가 있다. 그 다음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3이다는 f1은 3이다로 바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 맞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fx를 x제곱 더하기 1,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보네. 자, 명심해라.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그들의 나눗셈 계산식을 적어줘야 돼. fx를 얘로 나눴을 때 새로운 몫이겠지. 다른 몫이야. 얘 qx랑 달라. 그러면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식으로 봐야 되겠지. 맞지? 쌤이랑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다라는 건 기억나? 안 나도 괜찮습니다. 사실 괜찮지 나. 이런 거 했다는 기억이 있어야 돼. 알았지? 자, 얘들아 이 3차식 있잖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이상한 3차식이 아니야. 힌트랑 관련돼 있는 3차식이야. 얘들아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때는 몫만 빼고 모든 게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 나머지가. 근데 지금 요 3차식 내부에 그 2차식이 들어가 있는 거 알겠나? 맞지? 그 2차식이 그 3차식의 인수일 거야. 100%. 오케이?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1번식이든 2번식이든 둘 다 똑같은 식이란 거야. 똑같은 fx야. 얘가 뭐 x fx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 나누는 식이 몇 배가 됐잖아요. 나누는 식은 똑같다니까? 맞지? 자, 그럼 명심해. 나는 그러면 이 식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눌 거야. 왜? 나머지가 이미 결론이 나 있거든. 몫은요? 몫은 우리 신경 쓸 바가 아니지. 그럼 몫은 우리 신경 쓸 바가 아니야? 그러면 자 fx식이 이렇게 두 개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지? 맞지? 얘들아 첫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겠지? 맞지? 두 번째 식은 나눌 수 있지? 차수가 동일한데요? 그러면 개수 b의 몫을 가지겠지. 그러면 이 식을 얘를 ax제곱 더하기 1로 먼저 표현하지.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나머지가 뭐다? 얘다. b랑 c랑 소멸된 거 보여? 맞지? a만 있네? 힌트 하나면 되네? 여기 있네. fx라는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대신에 a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로 적히고 그럼 x에 1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나머지가 나아지는 거야. 알았니? 오케이? 이해됐죠? 쌤이랑 너희들 그 개념원리 자세히 막 문제 스텝 2 실력 다 했잖아. 그치? 근데 아직 우리가 못 본 문제 타입의 유형이 많거든? 근데 걱정하지 마. 쌤이 알려준 방식으로 다 뿌리 뻗어 나갑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요거를 좀 풀어볼 건데. 근데 이거는 많이 어려워서. 그래도 한번 문제 한번 봐봐. 이거 풀면 선물 줄게. 193번. 근데 아마 불가능할 거야.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거야. 하지만 푼다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3분 있다 풀이할게요. 자, 해볼까?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자, 가자. 나도 구해야 돼. 나도 구해야 돼. 자, 봐봐. 일단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뭐 해줘? 적어줘. 이 못 푼 모든 친구들이 요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얘를 오케이. 당연히 다음 절차가 뭐겠어? x에 2를 집어넣는 거겠지. 그럼 우변이 0이 나오겠지? 좌변은 뭐야 그러면 얘 4 더하기 2a 더하기 b도 0이어야 안 되겠어? 맞지? 얘들아 명심해. 앞으로 너희들 이거 자주 해야 될 거야. 미정계수 A, B 두 개가 있잖아. 근데 서로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오잖아. 무조건 문자 하나 줄이세요.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를 바로 적용. 바로 적용하세요. 됐나? 얘들아 항등식은 있잖아. 쌤이 항등식을 푸는 방법 중 핵심 이런 고난이도 문제에서 핵심 내용이 뭔지 아나?
한쪽 변에 일어나는 일은 다른 쪽 변에도 반드시 뭐한다? 일어납니다. 우변이 x-2로 묶이는 거 보여? 맞잖아. 우변이 x-2로 묶이지? 그럼 좌변도 x-2로 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묶어 강제로 얘를 x-2로 묶어. 그치? 얘들아 그럼 잘 봐. 그럼 이 식 1차식이겠지? 1x 제곱이니까 당연히 1x 아니겠나? 맞지?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 맞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나와줬으니까 이 상수항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면 되겠지? 맞잖아?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2라는 상수항이 나오는 거야. 얘도 x-2로 묶어볼까? x-2에 n-1승 qx 더하기 2에 n승 1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따라와 수미가. x-1을 날리고 나서 다시 뭐 할 수 있을까? 여전히 x-2가 qx에 붙어있지? 날린 후에 다시 x에 2를 집어넣는 거야. x에 2를 집어넣으면 2의 n승 a 더하기 4는 날아가고 2의 n승이네. 맞지? a 더하기 4는 몇이어야 될까요? 쫄지마. 2n승 그럼 얘 뭐 해야 돼? 마이너스. 그렇지. a 더하기 4는 1이어야 되겠지. a 더하기 4는 1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고 a는 마이너스 3을 저 식에 그대로 적용하면 b가 2가 나와서 답은 마이너스 2야. 맞췄어? 까휘. 아, 종이 한 장 차이였지? 짱 차이. 100장? 우주 사이즈에 비교하면 종이 100장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뭘 고기를 끄덕이고 있어. 얘들아 남은 시간 동안에는 뒤에 밑에 문제 하는 것보다 쌤이랑 인수분해 한번 더 보자. 알았지? 쌤이랑 혹시 기억나나? 인수분해는 이 과정만 거치면 무조건 풀린다고. 맞지? 자 기억을 한번 좀 떠올려봅시다. 얘들아 인수분해는 여기 적혀있는 아마 너희들 책에 필기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자 일단 인수분해를 봤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나? 얘가 곱셈공식으로 곱셈공식 전개로 나온 n지를 봐야 돼. 맞지? 예를 들어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통해 나온 3차식이잖아? 그럼 그걸로 가면 되지. 맞지? 그걸 어떻게 알아보냐면 일단 항의 개수로 봅니다. 우리가 인수분해하고자 하는 식의 항의 개수가 2개이거나 4개이거나 6개잖아? 그러면 항상 얘가 곱셈공식 요 녀석의 전개로 튀어나오는 애를 A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돼. 첫 번째, 항이 2개야. 합참 또는 A 3승 더하기 B 3승을 의심해야 돼. 솔직히 갔다. 코피가 갑자기 나와. 확인. 부상이니까 좀만 기다려주십시오. 환자니까 좀만 기다려줍시다. 염막을 그만할게. 이번 시험에 답안지에 기입 잘못한 애들이 3명 나왔어. 정말 슬프겠네.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서술형 답안을 잘못 기입한 게 난 이게 그 3명이 전부 다 그거 안 했으면 100점이야. 와 근데 진짜 나도 걔네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주지만 근데 그건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서답형이라서 가졌다. 그럼 내가 보고 판단해서 설득력이 있다 생각하면 실제로 가서 이렇게 따져라 해서 점수 따온 경우 몇 번 있었거든. 이건 네가 지면 학교쌤 이상한 거다. 근데 학교쌤은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될 거다. 다 먹혔어. 근데 이걸 해줄 방법이 없어.
자, 가자. 항이 두 개면 합차를 봐야 되고, 합차는 잘 보세요. 알아서 합과 차의 곱으로 하면 돼. 제곱 빼기 제곱이면. 자, 근데 항이 두 개면 세제곱 항 세 개 두 개인지를 봐. 근데 그게 만약 세제곱 항이잖아. 뭐 하면 돼? 세제곱근을 적어. 그 다음에 제곱에 곱에 반대 제곱을 적으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 맞지? 뭐야? 세제곱근 2x의 세제곱 1의 세제곱이잖아. 2x 하기를 적어. 제곱에 곱에 반대 제곱을 적으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항이 4개잖아. 항이 4개면 세제곱 항을 찾아. 세제곱 항이 2개가 있거나 3개가 있잖아. 근데 얘의 경우는 거의 없어. 세제곱 항이 2개가 있으면 A 3승, B 3승 있잖아. 그러면 얘가 뭐 둘에 두 번, 한 번에 3배 그거 하지 말고 일단은 A 더하기 B의 3승을 적어.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맞는지를 보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잘안 나오긴 한데 만약에 항이 4개인데 세제곱 항이 3개야? 근데 남은 항이 그들의 세제곱근의 곱의 마이너스 3배야. 이거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라 됐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맞지? 그러면 1, 2를 적으면 돼. 알았지? 1, 2, 3 공식이지? 맞죠? 그 다음에 항이 6개야. 그러면 제곱항을 3개 찾아. 맞지? 그 다음에 그럼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을 적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이건 조심해봐야 돼. 일단 2의 곱에 2배, 2의 곱에 2배는 매칭이 되잖아. 근데 제곱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A 제곱일 수도 있고 A의 제곱일 수도 있어. 그러면 뒤에 거를 잘 봐서 누구랑 이거 보면 A와 C의 부호는 같지. B만 혼자 다르잖아. B만 혼자 부호가 다르게 적으면 돼. 위에도 되고 밑에도 됩니다. 알았니? 이해됐어? 그럼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근데 이 녀석이 뭐야? 안 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뭐야? 가야지. 여러 문자가 섞여 있는 방식의 인수분해 순. 일단 첫 번째. 더 낮은 차수의 문자가 주인공이 되는 거 알고 있지? 맞지? 만약에 얘가 x에 대해서 3차식인데 y에 대해서 2차식이야. 그럼 y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해줘야 돼. 맞지? y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수를 인수분해한다 라는 거야. 예를 들어 내가 개수 정리를 했는데 얘가 ab 더하기 ax라고 나왔어. 그러면 그 각각의 개수를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인수분해된 개수에 공통인수가 있다면 묶고 크로스 인수분해. 공통인수도 없고 크로스 인수분해도 안 되면 조리제법. 이게 뭔 소린가요? 나랑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알았지? 자, 268번 이거 한번 볼게. 그 바로 뒤에 저기 밑에 페이지로는 40쪽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보면 됩니다. 자, 얘들아 일단 뭐야? A에 대해서는 4차, B에 대해서는 4차, C에 대해서는 뭐야? 2차지? C에 대한 정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C제곱으로 묶고 2A제곱 마이너스 2B제곱. 그 다음에 C에 대한 상수항 A 4승 마이너스 B 4승이 있지 않겠나? 여기까지 따라왔나?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개수를 따로 인수분해줘. 그러면 얘는 뭐야? C제곱 좀 뒤로 적을까? 얘는 2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C제곱인 거 보이나? 알겠어? 그 다음에 얘는 합차 A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또다시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라고 한번 해볼까? 그제? 얘들아 공통인수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보이나? 얘로 묶어. 그러면 얘는 2C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서 인수분해가 된 거야. 알았니? 그러면 이거 답은 몇 번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뭐야? A-B, A-B지 뭐 A-C라고 적혔네. 깜짝 놀랐네. 다음 몇 번? 4번이죠. 4번. 3번은 어떻게 만들어줘요? A 더하기 B랑 A-B 선택하면 만들어지지? 맞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얘들아, 이런 거 쌤이 무슨 식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이름이 있었는데. 보기차식. 차수가 짝수인 애들만 있는 걸 보기차식이라고 해. 보기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하냐면 아마 들으면 기억날 거야. 최고차항과 상수항을 만드는 완전제곱식을 적습니다. 얘거나 둘 중 하나지. 쌤이 뭐야 지금 x4승 더하기 9를 만드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두 개밖에 없는 완전제곱식을 적은 거야. 맞지? 얘들아,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6x제곱이 원래 없는 애지. 6x제곱을 강제로 더해줬잖아. 그러면 그걸 뭐 해줘야 되겠어? 빼줘야 되겠지. 그 뒷감당은 얘가 하겠지.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x제곱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안 되겠나? 위아래 누가 올바른 길일까? 위에 놈 아래 놈 누가 올바른 길일까요? 모르겠어? 1번, 2번 어느 게 맞는 방향일까? 항상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이건 아니야. 매번 보고 판단해야 돼. 1번이 맞습니다. 왜? 합차. 제곱 빼기 제곱 안 보여? x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야? 둘의 합 x제곱 더하기 3과 x의 합과 x제곱 더하기 3과 x의 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A는 1, B는 3, C는 1, D는 3 나오는 거야. 그럼 A, B, C, D를 각각 더하면 8이라고 나오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숙제는 없고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알았지? 오늘 수고 많았고